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 어떤가요?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불죠. 예전 그러게요. 한 달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싶더니 이제는 선선해서 살겠다 싶습니다. 저녁에는 좀 서늘하기까지 하던데요. 시사카페 이 두 남성들은 글쎄 바람 안 타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홍정효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이시죠? 예, 전 처음입니다. 저희 카페 처음이신 분들은 노래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노래로. 예, 한 소절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가을이라 가을 바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원고대로 잘하세요. 그렇습니까? 가을 바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가을 노래 우리 대표님도 저는 뭐 조용필 형님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 표범이 수록된 8집 앨범에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바람이 전하는 제가 그러면 시킬 줄 할 줄 알았죠. 그 바람이 전하는 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 남자 아니시네. 네, 뭐 그냥 가을을 바람 안 탄다고 그냥 안심해도 되겠네요. 한 10월 가면 어떨지 모르죠. 네. 왜 제가 바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오늘 저희 카페 주제가 바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제목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네, 풍력 발전 지속 가능하려면 이런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의령의 지금 풍력 발전 사업이 서로 지금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교수님께서? 예, 이게 이제 그 의령군에 명산이 3개가 있습니다. 한우산하고 자굴산하고 그다음에 매봉산이 있는데 이 산 어떤 정산하고 산 능선에 따라 가지고 약 한 25개의 어떤 풍력 발전 설비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그 의령군에서 사실은 2008년도 말 2009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다가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작년 말에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사업 승인이 나왔습니다. 사업 승인이 나고 올 3월 달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만들어지면은 약 한 42,000kW 정도 전기가 생산되고 요 전기는 이제 의령 군민들한테 다 공급되기 때문에 의령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사업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풍력 발전이라는 게 원자력이나 뭐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고 또 친환경 뭐 에너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일단 이 풍력 발전이 왜 친환경 에너지냐면요. 일단 CO2 배출량이 없습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친환경성 환경 파괴 일종의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인데요. 그런 성격의 것들을 동시에 수반을 합니다. 이를테면 풍력 발전을 이제 발전기를 큰 걸 설치하려면 산 정상에 대부분 이제
설치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나무를 베어버려요. 거의 산의 한 절반 정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나무들을 무지막지한 환경 파괴가 사실은 동반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계 명산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인근 지역에 지난 2003년에 태풍 매미 때 엄청난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이제 빼앗아갔는데 그 산사태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나무들을 엄청나게 베어버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빗물들을 흡수할 그럼요. 나무들이 없어지는 거죠. 걱정되죠. 그런 게 두 번째 문제이겠고 또 그 희귀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에 이제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제 있을 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주파라는 것들이 이제 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저주파 소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체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음역대는 우리 귀는 못 듣는데 우리 몸은 느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 내부에 오래 타고 있으면 멀미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심각한 이제 저주파들이 소음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남 영광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 저주파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만성 두통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질환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저주파 소음에 대한 환경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법 네. 체계가. 환경부가 재빨리 좀 만들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들 주장하면서 이제 주민들은 유사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 그런 악영향들을 봤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뭐 발전이라는 게 어딘가에는 또 세워야 발전이 되는 거고요.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8.5% 정도. 이 얘기는 이제 전국에 한 280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어떤 지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령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규 사업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의령군의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이제 풍력 발전소를 이제 새롭게 이제 설치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정 확보라는 게 그 본질적으로 재정 확보를 누구를 위해서 재정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해소시킨 다음에 재정 자립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 자원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굴산 둘레길이라든지 한우산 정상에서 이제 벽계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그 이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생태 숲이라고 조성을 해놓고 관광 자원화 시켜놨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 인공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 주장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령의 풍력 발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에다가 풍력 발전 반대 소송, 이거 취소 소송 뭐 이런 것도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일단 지금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주민들은 일단 발전 허가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그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업체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고통을 호소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소송전과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들을 아는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존재 이유가 수없이 발생하는 갈등들을 조정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존재 이유거든요. 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해소하려고 나서야 되는데 마치 이제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네. 암만 풍력이 대세고 뭐 대한에너지로 좋고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주민 여러분들이 힘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말씀처럼 뭔가 선호가 바뀐. 그래서 의령군의 주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뵀습니다. 최고 오래되는 부분이 소음, 저주파, 산사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산사태 부분은 2003년 매미 때
그 주민이 6분이 산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애들 주장은 뭐 바람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평균 이 풍속이 저희 마을에는 한 4.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6.2 이상이 돼야지 이제 원활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가. 근데 저희들은 그런 데이터를 봐서라도 전기는 미미하게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허가받았다, 도면대로 공사를 한다.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안정성을 검증해달라. 그럼 자기네들은 공사를 하면서 안정성을 검증하겠다. 그럼 공사 끝나고 나서 안정성이 뭐 거의 지어서 안 된다, 부적격하다. 그러면 철거하겠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무조건 지인하고 보자 이런 식인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안정성,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뭐 안전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라도 영암군에 각동 마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확인해 결과 뭐 37인가 나오는데 그 소리 가지고도 사람들이 지금 뭐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요. 그 각동 마을 사람을 보면은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고 했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하는 걸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건 바람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얘기고 모든 전부 봐서는 어디가 입니까? 국가적 일이라서. 그래서 나는 찬성입니다. 에너지가 다 수입 재료니까 그 수입을 안 해도 조그만한 에너지라도 자체 생산하면 좋지요. 뭐 풍력 발전이 무공해 발전 아닙니까 그게. 피부에 와닿기는 그렇게 많이 사는데 도움이 그게 시간이 좀 한참 지나면 어떨런지 많이 도움이 될까. 나 그냥 여기는 아직까지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시골 분들이 시골스럽게 사는 쪽으로 그냥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 몇 해 전에 그 산사태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산사태, 그런 우려사항 이런 걸 갖다가 보완을 하고 한다면은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뭐 거기서 들어서도 상관없고 안 들어서도 상관없는데 마을 주민이 안 좋다고 우리는 안 좋은 게지. 안 그래요? 안 좋다고 한다고는 전진에 댐을 하고 난다고 날마다야. 여러 가지 좀 들리는 이야기에서는 그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내는 그 소리, 그것들이 그 농가들에게 그 상당한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게 아마 그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소리들이 뭐 모르게 아마 우리 저 생태계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크게 그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반대쪽입니다. 제 의견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풍력발전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직접 모시고요.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정명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요. 차 한 잔 드립니다. 차도 한 잔 드시고요. 지금 그 발전 시설은 어떻게 재개가 된 상황이죠? 예,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부 공사는 지금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이제 25기 중에 1번부터 7번 발전기까지 기초 공사만 이제 업체에서는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소음, 저주파, 산사태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선정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치면 뭐 이제 주민들은 이제 공사를 한다는 입장이 뭐 해도 된다는 거고 업체 사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서 전문가를 한 분씩 모셨어요?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고, 그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도 뭐 승인 받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뭐 환경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사전 재영향성 검토서에 이제 의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김해시 재난관리과를 뭐 방문했다는 등, 이제 뭐
이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제 뭐 조사를 했고 산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들끼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하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 산사태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까요? 쉽게는 안 일어나겠죠. 조심하면서 할 텐데요. 예, 예. 근데 2003년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임도 개설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이제 산사태가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작점이 그 임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기를 세우려고 하면 위에 이제 그 터파기 공사나 그 진입 도로 이런 것들 또 해야 됩니다. 근데 2003년도에 그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6명 사망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부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상황이 심각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죠.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 그 자격으로 오셔서 이제 재예방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로 지금 이제 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소음 관련해서도 법적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게 단지 권고상 그리고 뭐 저주파는 뭐 법적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뭐 산사태 관련해서도 그 사전제 영향성 검토가 너무나도 엉터리로 돼 있다. 뭐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전문가를 선정해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마을은 몇 마을 정도나 될까요? 우리 지역만 보면 한 4개 마을이고요. 뭐 인구로 하면 한 400여 명 정도. 뭐 다른 시설까지 치면 한 600여 명 정도 되고. 예, 네. 많습니다. 의령군 인구가 3만이 안 돼요, 그죠? 네, 3만이 안 돼요. 근데 600명이면 제법 많은 인구네요. 맞습니다. 엄청 큰 게 계속 윙윙 돌아가면 그 소음하고 뭐 저주파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민이라도. 그런 두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그 다른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지역하고 저희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 형태 좀 띠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나오고 했지만 그 저희 지역이 그냥 컵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소리하고 저주파는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소리 울림 현상이 더 크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소음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주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영암 그 각동 마을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몇 번 이제 그 주민들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멀미 현상 그리고 뭐 가축이 사산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그 산하 기관의 연구소의 그 환경정책평가원에 낸 자료에 보면 풍력 발전기와 그 가구 간의 그 거리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500m 이내에는 다 이제 주택하고 축사는 이제 이주를 시키고 1km 안에는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1.5km 이상 이격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혹시 뭐 대응을 한 거는 주로 어떤 거를 뭐 예, 그 관련해서는 풍력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풍력 발전하면 뭐 친환경 에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저주파 소음 문제 관련해서도 지식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 설명회에서는 산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 설명회조차도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10명 못 와놓고 해도 한 거고, 예. 못하게 하면 못하는 대로 또 뭐 그렇게 정리해서 뭐 저항을 해도 뭐 실질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이걸로 그냥 다 정리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분위기가 경남도랑 의령군이랑 폭탄 던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탄 돌리기.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의령군은 도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도에 또 항의를 하러 가면 그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개발 행위 허가권과 취소권은 의령군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 항의할 게 아니라 의령군에서 의령군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해야 된다. 서로 뭐 그렇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면은 그 군 수님이나 군 대표, 군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은 그런 기회들은 좀 있었어요? 어땠나요? 그 군수님 면담 요청해서 뭐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뭐 군수님 입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뭐 군의회 10분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니
뭐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하고 업체가 잘 협의해라 뭐 이런 입장 정도입니다. 의령군의 지금 입장은. 정말 사무국장님처럼 젊은 분들이 그 마을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농사도 짓고 삶을 영위해 가려면 이 문제가 빨리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지금 방송을 통해서 뭐 시민 여러분들이나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풍력 발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한에너지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루 빨리 어떤 법적 기준 그리고 풍력 발전 입지 조건과 관련된 기준이나 그리고 법적 규제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다른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주파, 소음 뭐 이런 얘기 걱정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몇십 년 동안 삶의 터전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제도가 빨리 정비가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전남 영암의 케이스가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케이스인데 사실은 멀리는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고통을 호소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물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포와 불안감들에 휩싸인 주민들이 600여 명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을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정부가 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은 주민대로 이제 걱정이 클 테지만 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주체 업체 측 얘기를 지금 좀 들어보려고요. 의령 풍력발전 모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슨의 서달식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시고요. 근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이제 이 사업 허가가 난 게 2009년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게 2015년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2008년도에 의령군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08년에 네. 12월 달부터. 그래서 2009년에는 그 1년간의 개측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3년도 5월 달에 그렇게 뭐 기재부 주관으로 그러니까 53개 중에 4개 단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단지 안에 이제 의령풍력이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환경, 뭐 산림훼손 등등 주민 민원 아니면은 그 입지 여건 이런 것들에 따져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던 가운데 산림청의 법률이 그 모 법률, 다른 법률과 이게 맞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게 14년 8월 12일 날 아마 이제 개정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인허가를 제출을 했고 14년 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올해 4월 30일 예, 그때 이제 허가가 완료돼서 5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어떻게 됩니다. 보면 규제 완화로 조금 사업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주민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각자 예, 이제 그 사업자 측에서 또는 주민 측에서 이렇게 대표를 내세워서 만약에 그 평가에서 이게 아니다. 여기 사업지로서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럼 사업 접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 판명나는. 사무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할 때는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논란은 일단 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 전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간단히 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규제 완화라는 것이 일단 주민들이나 반대 측에서 좀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논리 자체가 단순 논리거든요. 규제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7년 이상 가는 것들은 왜 7년을 했느냐. 보통 한 3, 4년 정도의 인허가 기간을 두고 가는데 한 20여 개, 뭐 관련 기관까지 하게 되면은 한 30여 개 정도의 협의 기관과 여러 가지 허가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허가에서 단순히 산림청 법률과 국토부소 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네. 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한 이후에 10년간 사업 모니터링을 하는 규정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규제 완화가 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예,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은 맞지만 그거보다 그 이후의 사후 관리나 안전적인 측면들은 훨씬 더 강화됐었다. 네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아까 질문 중에 그 환경영향 평가를 재시행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환경영향 평가는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다 했죠. 네.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그 이후에 허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 여러분들. 예,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대형 풍력 발전 설비가 사실은 천연 자원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산림을 훼손했으면서까지 예를 들어 기업체 쪽에서 참여하는 어떤 경제적 직간접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이 효과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도 있고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의 효과가 제일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파급 효과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환경 보호에 대한 측면이죠.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훼손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단 그것이 그 일부의 훼손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발전기 한 기 1메가와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은 2메가와트를 쓰게 되거든요. 한 기당 식목 효과가 60만 그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메가와트당 30만 그루. 발전기 하나가 썼을 때 그 식목할 수 있는 30년생 이상 소나무를 60만 그루 이상 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자,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는 얼마의 식목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600만 그루 정도의 식목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 효과는 뭐 크게는 또 국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지역 사회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그 원유에 대한 대체 수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원유의 수입 대체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한 32,000배럴. 저희가 풍력 발전 단지를 하는 그 규모는 32,000배럴 정도 되고요. 산업적인 측면 같으면 그 풍력 발전 시장이 연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100조 원. 선진국들, OECD 국가들 모두가 풍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고 대체 에너지고 뭐 좋은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정의를 구현할 때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 만들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면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세대는 검증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생각보다 많은 그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절차와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계속 했느냐. 주민들 지금 증언에 의하면은 공사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점들은 없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산사태를 경험했던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 전 군수님 2010년도에 MOU를 체결을 하실 때 이것은 공약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다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그쪽에 축제를 항상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홍보관을 거기다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관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2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구간에는 그 시점에서는 그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사업 설명을 하고 굉장히 많이 진전된 논의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사업의 계획을 다 보여드리고 피해 있는 것은 뭔가, 저주파에 대한 내용은 뭔가, 아니면은 소음에 관련된 것은 뭔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이장님들이 전체 자비로
제주도와 영덕풍력에 가서 하룻밤씩 주무시고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나 100m 밑 떨어진 곳에서 잤는데 소리 안 나더라.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저주파니까 안 들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사무국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게 다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전남 영암 케이스도 그렇고 갈수록 이제 부작용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핵심은 뭐냐면 전기라는 건 공공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공공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을 하는 게 사업 주체의 책임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앞으로 있을 간담회에서 충분히 전문가분들이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일단은 산사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민분들이 2003년도에 이제 그 사고가 났었던 그 지점이 저희 지점과는 1km 이상이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또 그 구간에 이미 의령군하고 국가에서 그 산사태 예방 시설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수계,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물 배수 방향도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마을이 아닌 북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공법들로 전체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관련 기관과 또 저희 회사의 노력을 에 대해서 좀 지금은 좀 믿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실 어떤 그 공인기관이 간담회 때 참석해서 아마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소음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준치는 65데시벨, 55데시벨입니다. 밤과 낮, 낮과 밤입니다. 근데 저희 쪽은 37.2데시벨이에요. 그리고 생활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소음은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냥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소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40데시벨이 나왔어요, 그쪽에서. 네.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는 40데시벨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요. 일반 주거에 갔을 때는 50데시벨 이상 나오고요. 그러니까 37.2데시벨은 속삭이는, 서로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한 그 음압 레벨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때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이런 풍력 협회나 아니면은 이런 기관 단체들에서 이미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에 있는 저주파는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은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 간담회 때 모두 해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업자 측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심정은 일단 걱정이 된다. 밀양 송전탑 때처럼 이게 길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그 동네에 그런 게 들어선다면 오케이 할 거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밀양 송전탑만 하더라도 그냥 그게 밀양 주민들만의 일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송전탑으로 전기를 끌어가서 저 멀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같이 책임 안 지죠? 안 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핵심은 그 사실은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이 공공재들, 이런 공공재들이 지금 사유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거든요. 풍력 발전은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 좋은 사업이라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기라는 것들을 이 민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제 구입을 하면은
의령 군민들의 한 7, 80%가 그 전기를 쓰게 되니까 혜택을 본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세금 낸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입해서 공급하는 전기를 전기세 내고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권리가 훼손됐을 때 이 공공재라는 전기라는 것이 그 본질에 맞게끔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업에 사업하는데 그 기업의 이익 추구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수님이 행정기관에서의 중재 역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의령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보이고요. 또 행정적인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보면 의령군 전체로 보면 이익이지만 해당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최대 손실이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그 의령군 어떤 행정 차원에서 좀 가운데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풀어줄까요? 뭐 역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뭐 근본적으로 이거는 서로 간의 어떤 불씨 문제에서 지금 출발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통 부분을 좀 더 많은 또 소통을 통해 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실질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해당 어떤 지역민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풍력 발전이라는 게 마치 친환경의 절대 지위 순환 어떤 상징처럼 좀 오해되는 측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환경 기준과 정책들을 환경부와 국회가 만들어서 규제할 건 확실하게 규제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저는 뭐 그냥 한마디로 올가을에 의령에 행복한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올가을에 의령에 행복한 바람이 불게 되기를. 착한 에너지 풍력,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에너지가 되기를. 에너지 넘치게 오늘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